안녕하세요, CP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전에 테슬라 모델 3의 한국 구매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약만 받아오다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3를 많은 분들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어떤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구매를 고민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 그랬고요. 제가 코나 EV를 1년 가까이 타면서 알게 된 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나 가격 그리고 상품성 등을 봤을 때 테슬라 모델 3를 사려는 사람들이 어떤 전기차랑 비교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코나 EV가 있고요. 니로 EV가 있고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코나나 니로나 테슬라 모델 3는 400km대예요. 니로 EV는 뭐 380이지만 근데 아이오닉 EV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볼트 EV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코나나 니로가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좋은 모델이었지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옵션 같은 것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볼트 EV도 아마 전기차를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 옵션에서 빠질 것 같아서 비교 모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가격은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했고요. 이 세 개 제품 모두 최저가격인 경우 옵션을 다 뺐고 주행 거리도 좀 짧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는 5,200부터 8,4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코나 EV는 4,400에서 5,300, 니로 EV는 4,600에서 5,400이에요. 이거는 보조금을 받기 전 금액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깡통이라고 부르는 5,200을 살 돈이면 코나나 니로 EV의 옵션과 거리 긴 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주행 거리도 볼 텐데,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델 3의 5,200만원짜리하고 코나의 5,300만원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보조금이 1,350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1,350만원을 여기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 제일 깡통을 산다고 했을 때 5,200만원이면 대충 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00만원짜리 제일 비싼 거를 산다면은 7,0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조금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4,064대가 2019년에 지원되는데 지금 2,400대가 접수했고 2,100대가 출고돼서 지금 남은 전기차 대수는 1,892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승용차기 때문에 1,350만원을 받게 되고요. 이 접수 대수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나 이런 데 해보면은 내가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차가 이 년도 안에 나올 수 있을 때, 혹은 차가 생산에 들어가거나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확정이 됐을 때 현대차 같은 데서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 잔여 대수가 600대나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민간 공고 대수 자체가 6,000대나 됩니다. 대구는 전기차를 많이 타는 도시로 유명해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출고 잔여 대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인천, 광주 이런 데도 좀 남아 있네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없이 사야죠. 그런데 이 보조금 1,500만원을 잘 뜯어보면은 사실 국가보조금 900 정도가 있고 그 지자체가 주는 6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이 다 떨어진 경우는 국가보조금 900만원만 받고 사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빵도 남았고요. 경기의정부시도 70대 다 나가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택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한번 볼게요. 용인시도 지금 다 끝났네요. 용인시 사시는 분들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다 끝났고요. 끝난 데가 은근 많죠. 경기도 성남시 잘 지나갔나봐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 128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400만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괄 1,400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올해 안양시랑 안산시 이런 데가 지자체 보조금을 좀 더 주기로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혹은 테슬라 모델 3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어쨌든 보조금을 안 주고 살 일은 없으니까 이 보조금 가격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럼 주행거리를 볼게요.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행거리입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주행거리가 낮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최근에 발표한 BMW의 미니 전기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뭐 얼마 들어? 완전 몇 년 전 차예요. 거의 코나 EV 이런 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는 인기 얻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제일 주행거리를 볼 텐데요. 제일 짧은 거리하고 긴 모델 기준으로만 비교했습니다. 우선 주행거리는 미국 기준인 EP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깐깐한 버전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약간 뻥튀기가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 그 미드레인지 버전이라 해서 그냥 스탠다드 버전은 주행거리가 380km 나옵니다. 그리고 그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99km가 나와요. 거의 500km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나 EV는 그 배터리 용량이 작은 버전은 330km, 긴 버전은 415km, 니로 EV는 짧은 버전이 246, 긴 버전이 385예요. 그래서 보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용량이 적은 버전을 사도 거의 니로 EV만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코나 EV를 직접 타보니까 이제 코나 EV랑 니로 EV 차이는 많이 안 나잖아요. 380km 정도면 탈만합니다. 네.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하고 가도 되고, 웬만한 거리는 사실 서울에서 그냥 100%빡 충전하고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물론 가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이 배터리 용량도 중요한데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면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델 3에 그 배터리 용량이 적은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50kW나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주행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있고 제가 단순히 이 주행 거리를 배터리 용량으로 나눠봤어요. 그래도 효율이 얼마나 되나 해봤는데 단순히 나눴을 때는 이제 낮은 버전들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셋 다 비슷해요. 니로 EV가 차 크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게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사실 1kW당 주행거리라는 전비라는 스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스펙상에서는 제가 이 단순하게 나눈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저는 이 380km 가는 거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적어도 코나 EV나 니로 EV의 그 긴 버전만큼 가니까. 이건 제가 직접 주행해 본 경험이에요. 1년 동안. 물론 전기차를 사고 매일 타고 뭐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이제 애 데리고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케아 가고 성남에서 이케아 가고 뭐 양평 가고 이런 식으로 가끔 타는데 최근 한 3주? 한 달 동안은 전기차를 충전한 적이 없습니다. 급속 충전으로. 그냥 뭐 현백 갔을 때 꽂고 이케아 갔을 때 꽂고 완속으로 잠깐씩 꽂아 놓으니까 그냥 배터리가 막 충전돼 있어요. 그건 다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럼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 크기도 중요한 게 가족이 있느냐 아니면은 차 운전이 미숙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작은 차를 선호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막 이중 주차하고 막 차 이렇게 골목 입구에도 차를 주차해 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을 막 커브 돌아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 잠깐 빌려서 저희 동네에 살 때는 주차도 힘들고 코너 꺾어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델 3가 제일 큰데요. 모델 3의 휠 베이스가 2880이에요. 이 휠 베이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나 EV의 휠 베이스가 2600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작은 거예요. 그리고 니로 EV의 2700만 대도 좀 크다고 느끼고요. 휠 베이스가 이 차의 이 앞휠과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내 공간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길이는 앞부터 뒤에까지인데 테슬라 모델 3는 4600이고 코나는 4100이고 니로는 4300입니다. 코나 운전할 때 진짜 좋다고 느낀 게 여기 못 갈 것 같은데 싶은데도 다 들어갑니다. 차가 작아가지고.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코나 EV를 애 낳고 나서 이제 샀는데, 뒤에다가 제 운전석 바로 뒤에다가 애기 카시트를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뒷보기에서 설치하면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멀리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이제 붙어서 운전하는 편인데도 애기 카시트 때문에 더 붙어서 운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조수석 쪽으로 옮기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작다고 느껴서 저도 가족 차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델 3의 휠 베이스가 꽤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 봤어요. 도대체 휠 베이스 2880은 한국의 일반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아반떼의 휠 베이스가 2700이에요. 그러니까 니로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아반떼 많이 한 번씩은 뭐 소카 같은 걸로 타보셨잖아요. 그래서 2700의 감을 대충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워낙 실내를 잘 뽑긴 하지만 2700이고, 그리고 소나타를 보니까 소나타의 이 휠 베이스가 2840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의 뭐라 그러죠? 축간거리 휠 베이스? 소나타의 휠 베이스하고 모델 3의 휠 베이스가 비슷해요. 예, 그 말은 모델 3가 작은 차라고 해도 미국 차들이 워낙 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나타 정도의 크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기 카시트나 뒷자리가 중요하다면은 모델 3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코나 EV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능입니다. 네, 성능은 이제 제로백이라고 부르는 제로백 속도와 최고 속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제로백은 모델 3의 그 저렴한 버전은 5.6초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버전 제일 비싼 거는 3.4초예요. 3.4초면 거의 웬만한 스포츠카 엄청 비싼 거랑 맞먹는 속도죠. 그리고 코나 EV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낮은 버전은 모터도 좀 약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9.7초 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버전은 7.6초 걸려요. 니로 EV도 비슷하고요. 그 대신 최고 속도가 좀 다른데요. 코나나 니로는 이 150에서 160이 최고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모델 3는 200km에서 260km까지 최고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 타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70 밟지도 못해요. 예. 제가 저기 가본 적도 없고, 추월할 때 저 속도를 도달하지도 못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지만 이제 속도를 즐기는 분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충전입니다. 코나 EV와 니로 EV 같은 경우 DC 콤보라는 규격을 사용합니다. DC 콤보라는 규격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국가 표준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은 DC 콤보로 급속 충전을 한다, 이렇게 표준이 됐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사용하는 테슬라 전용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 S나 이런 것들은 유럽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 모델 S, 모델 X 전부 북미 버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급속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직접 설치한 슈퍼차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나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혹은 두 개 있거든요. 여기서 충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데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DC 콤보로 국가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차데모, AC33 그리고 DC 콤보 3개 있는 충전기가 있거든요. 한 충전기에 그 타입을 3개 지원하는데, 여기서 차데모를 선택하고 테슬라의 차데모 어댑터라는 걸 사야 돼요. 그걸 사서 하면 급속 충전이 됩니다. 40kW로. 근데 이게 모델 3 때는 기본 제공해 준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한국에서 쓰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차대모 어댑터를. 한국 그 당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어댑터를 그 우리 여행용 어댑터 쓰듯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거를 모델 3 사면 기본 제공해 준다는 거 보니까 요 기준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면 또 안 돼요. 그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 뭐 마우스보다 좀 더 큰 사이즈 정도의 어댑터가 있는데, 그거를 완속 충전기 앞에 꽂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표준이 DC 콤보로 제정된 지 한 2년? 1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급속 충전기를 만들 때
DC 콤보만 지원하는 급속 충전기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모델 S를 타고 모델 테슬라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대모 어댑터가 있더라도 DC 콤보만 지원하는 충전기를 만나면 충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대모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다. 테슬라 모델 3가 DC 콤보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건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대모 어댑터가 있더라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테슬라 타는 분들이 차대모 어댑터에 특정 충전기에 잘못 꽂았다가 뭐 부품이 망가진 사례도 있고요. 이건 지금은 다 고쳐졌다고 해요. 그리고 초기에는 차대모 어댑터를 뭐 약간 딜레이 주면서 한 10초 있다 꽂고 막 이런 꼼수를 썼어야 됐나 봐요. 이것도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에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 측이 이제 유럽형에서 미국형으로 바꿨잖아요. 한국의 테슬라 차량의 포트를. 그렇기 때문에 슈퍼차저도 가보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가는데 만약에 4개가 있어요. 그럼 2개는 유럽형이고 2개는 북미형이에요. 근데 모델 3가 너무 잘 팔리면 지금 모델 3는 다 북미형으로 나올 거잖아요. 북미형 충전기가 부족하겠죠. 유럽형은 좀 충전할 수 있고 물론 이건 들어보니까 이제 테슬라 모델 S 타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기존 거 유럽형 그 포트도 북미형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언제 바꿔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북미형으로 완전 전환돼서 슈퍼차저도 북미형으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의 보급 속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9년 6월 기준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전국 19곳에 108개의 슈퍼차저가 있다고 하고 172곳에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이제 왕속 충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군산이랑 논산은 제가 가봤어요. 논산은 이제 6개 정도 있었는데 워낙 외지다 보니까 충전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말에. 군산은 가장 많은 8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슈퍼차저가 뭐 4기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올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서울 압구정과 분당이라고 합니다. 슈퍼차저가. 근데 제가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테슬라 모델 S를 빌려서 익산에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전날 이제 풀 충전하려고 분당에 지금 이미 하나 있어요. 판교 쪽에. 거기 충전소 가서 디테라스라는 데 가서 거긴 그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거든요. 주차비를 내면서까지 이제 충전을 했는데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4개 있었거든요. 근데 3개가 이미 쓰고 있었어요. 누가 충전하더라고요. 금요일에 다 놀러 갈 생각으로 가득 충전하느라 잘 안 빠지더라고요. 배터리 용량도 커가지고 모델 X랑 모델 S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이 하나 남은 게 북미형만 남아 있었다면 저는 그때 충전 못했어요. 전 그때 몇 시간 기다렸어야 될 거예요. 혹은 왜냐면 차대보 어댑터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슈퍼차저에 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모델 3가 많이 풀리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슈퍼차저를 더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언론 기사에 보니까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빠른 슈퍼차저 확장 속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빠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분당 같은 경우 4개 있는데 3개가 차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녁 9시인가 10시 넘어서였어요. 그 정도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분당에 새로 생기는 거는 그냥 허 벌판 같은 데다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여기서 확대해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설치된 거고 이 회색으로 나오는 건 설치 예정이에요. 근데 이 분당에 슈퍼차저 설치된다고 곧 찾아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 내려갈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여기 분당에서 한번 충전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요. 해서 천안에서 한번 충전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서 광주에서 한번 충전하거나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풀 충전한 다음에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여기 논산에서 한번 충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가깝긴 하지만 톨게이트 빠져나와야 되기는 해요. 요게 좀 귀찮아요. 일반 제 코나 EV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일 심각한 건 사실 서울입니다. 지방보다. 서울의 인구가 얼마고 지금 테슬라 산 분들 대부분 저는 수도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원에 하나 있고 여기 지금 테슬라 성남 판교 슈퍼차저 있죠? 여기 슈퍼차저 4개 있잖아요. 여기 중에 3개가 그때 차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이거 하나 있고 여기도 슈퍼차저 5개 있고 여기 송파에 슈퍼차저 5개 네, 그리고 여기도 5개 용산, 종로, 네, 여의도, 일산 이쪽 노원구 사시는 분들은 충전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사실 흔치 않아요. 아파트에서 허락 맡아가지고 충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여기 분당에도 많이 생기고 여기도 한 2-3개씩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면 많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진짜 적은 거예요. 충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슈퍼차저에서는 적어도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환경부가 설치한 급속 충전기, 환경부 급속 충전기 이거 지도예요. 네. 지금 요거 환경부에서 한 것만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용 불가 아무튼 이렇게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많아요. 특히 지방에 갈수록 관공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나나 이런 DC 콤보를 지원하는 애들은 이걸 아무 뭐 장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아까 보면 판교 이쯤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물론 4개가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 율동공원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어요. 4군데 이렇게 4개 나눠져 있고 성남시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를 가요. 율동공원에. 그럼 누가 충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갑니다. 그럼 여기도 충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요. 한 요 정도 하면 충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근데 테슬라는 슈퍼차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딱 4개.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부 거만 해서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렇지 한국전력 거 체크하면은 체크 안 되지? 한국전력 거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한국전력 게 여기 또 하나 있고요. 해피차저라고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하면 그것도 여기에 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사실 이 환경부 말고 설치한 것도 있어서 그건 EV 인프라라는 앱으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정말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기들이 물론 기존에 설치됐던 기기들은 안 바뀌겠지만 만약에 이 기기들이 다 DC 콤보로만 되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급속 충전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좀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집중형 충전소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한 군데 가는데 충전 자리가 없으면 또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수록 4개 뭐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급속 충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급속 충전기 3개 이상 있는데도 사실은 지금 찾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최근에 일렉트로 하이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충전기가 급속이 한 8개? 10개 정도 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마트 안에. 이마트 죽전점이랑 뭐 광교점 이런 데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길 때는 물론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국가 표준이 DC 콤보로 되어 있고 모든 전기차들이 지금 DC 콤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타는 입장에서는 DC 콤보 그 어댑터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마트의 일렉트로 하이퍼 같은 경우는 DC 차데모도 지원한대요. 그래서 테슬라도 충전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테슬라가 그 DC 콤보 어댑터만 지원해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전시가 테슬라는 청담 스토어와 하남 스토어에
그 구매 가능한 시점부터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가서 진짜로 뒷자리가 좁은지 이런 것들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혹은 차가 너무 큰지. 차가 너무 크면 주차할 때 힘들거든요. 초보 입장에서. 물론 소나타 사이즈면 일반 다른 분들은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나 EV 같이 작은 걸 타던 제 입장에서는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었고요. 해서 어쨌든 뭐 전시돼 있으니까 볼 수 있고 시승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나 EV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저 살 때만 해도 코나 EV는 실물도 모르고 스펙도 모르고 전시된 것도 못 보고 샀습니다. 그냥 가솔린 코나 보고 샀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야. 코나 EV를 시승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참고하게.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테슬라 모델 3 편하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아파트에서 충전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급속 충전으로 연명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급속 충전으로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급속 충전하면 되니까 뭐 그 대신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요. 400km, 500km대가 나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은 충전기, 급속 충전기를 쓸 수 있는 DC 콤보와 요거밖에 안 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요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나 도봉구 이쪽에 사시는, 의정부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델 3를 집 충전이 없는 분들은 운영하기 힘들겠죠. 충전하려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누가 충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분당에도 생기면, 분당에는 지금 이거 4개짜리 이거 뭐 대여섯 개 되겠죠? 하면은 10개 되니까 이쪽 사시는 분들은 좀 할만할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3 구매를 고민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데 저런 데서 알아보고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이제 아기 때문에 와이프가 계속 차를 타고 다녀서 차를 한 대 더 사야 되는 시점인데 전기차를 한번 타보니까 두 번 다시 내연차를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고민되긴 합니다. 테슬라 모델 3가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된 정보를 시간 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